자, 다음은 여러분, 우리 이제 교수님한테 제가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매출액,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네네. 이런 거 이제 한번 먼저 네네.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예. 일단 교수님 먼저 기본 개념을 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이게 사실 회계 용어다 보니까 네. 이제 아마 경영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뭐 다 대충 이제 학부 때 배우셨을 텐데 또 그렇지 않고 그냥 하신 분들은 참 용어 자체가 좀 낯설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제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이제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일단은 회사가 이제 돈을 벌면 네. 매출이 생기겠죠. 맞습니다. 그걸 이제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수익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이제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네. 원가.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수입에서 비용을 빼야지 이제 이익이 남겠죠. 네.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라고 네. 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출 총이익이 이제 그럼 다 내 돈이냐? 그건 아니고 네. 또 회사를 유지하려면은 뭐 접대비도 들어가고 맞습니다. 뭐 직원들 위해서 네. 회식도 해야 되고 뭐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 이제 그것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유지 비용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뭐 과거에는 뭐 판공비다 뭐 네. 이렇게 회사에서는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나면 그건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출 총이익은 굉장히 큰데 영업이익이 낮을 수도 있고 네. 또 매출 총이익은 우리가 좀 생각보다 작은데 판관비 관리를 잘해가지고 네. 비용을 갖다 세이브를 절약을 잘해서 영업이익이 높을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이걸 같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매출 총이익이 높다고 해서 이 회사가 정말 이익이 많이 남는 회사다 그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같이 살펴보셔야지만이 네.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네네.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수님. 네네네. 이제 일반인들이 조금 이게 회계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네네네. 몰라가지고 네네네. 어떤 데는 이제 수주 공시를 하잖아요, 교수님. 네네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하는데 네네네. 1년 안에 뭐 이를테면 네네네. 201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네네네. 1년 이내에 계약금 네네. 뭐 100억. 그러면 100억이 이 연도에 인식되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네네네. 어떤 것은 한 4년 동안에 뭐 네네네. 400억 네네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네. 이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 네네네. 그런 게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1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네. 단기 판매냐, 네. 이제 장기 판매냐. 네. 그러니까 이제 단기야 뭐 당연히 그에 인식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이제 건설공사 같은 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건설 회사다. 그러면은 건설 회사는 다 장기라고 봐야겠죠. 네,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뭐 우리 뭐 잠실 롯데, 제1롯데 같은 경우도 롯데가 이제 지으면은 뭐 한 거의 10년 넘게 네, 공사를 네, 했기 때문에 네. 그럼 전체 그 수주액이 뭐 엄청날 텐데 네. 그거를 한꺼번에 다 인식을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네. 10년치 전체 수주액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수익 인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해당 연도에 공사한 것이 있겠죠. 네. 공사비가 있겠죠. 네. 그러면 공사비를 맞춰서 이제 그걸 진행률이라고 하는데 네. 공사 진척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럼 전체 공사 기준에 뭐 한 10%가 됐다. 그럼 이제 10%가 되면 10%에 맞게끔 이제 대금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이제 공사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해에 어느 정도 10%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해는 20%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손익을 우리가 귀속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구분해서 그 해년마다 연도마다 구분해서 이제 손익을 이제 인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를 한꺼번에 인식하지 않는다는 네. 거죠. 예. 그래야지만 합리적인 재무제표가 나오겠죠. 그러네요, 교수님. 네네네. 네. 그럼 교수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영업이익 네네. 또 비슷한 게 단기순이익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네네네네네. 네. 어떻게 좀 다른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이제 매출 수입이 생기고 원가 비용을 빼주고 이제 판관비를 빼주고 하면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 A사가 영업이익이 뭐 여기는 100억, 여기 B회사는 100억인데 단기 순이익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영업 외적인 비용이나 수익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을 쓸 수 네,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영업은 별로예요. 네. 영업이익은 별론데 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높아요. 네. 알고 봤더니 이자가 많이 들어온 거죠. 네. 현금이 많다 보니까 네. 뭐 채권 이자도 있고 뭐 은행 이자도 있다 보니까 그 이자 수익으로 이 회사는 당기순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럼 사실은 그런 영업 외적인 수익이 많다고 해서 과연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 네. 그 부분은 뭐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네. 그러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순이라는 건 뭐냐면요 차감이라는 뜻입니다. 네. 단기간에 영업적인 비용과 영업 외적인 비용을 다 빼고 차감된 이익을 단기 순이익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순수하게 영업적인 비용과 수익을 반영한 거고
당기순이익은 영업 외적인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순이익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좀 회사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좀 영업이익이 좀 높은 게 네, 그렇죠. 본연의 업무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돈을 좀 많이 버는 게 그러니까 좋지 이 않을까. 회사가 네. 똑같은 당기순이익이 뭐 똑같이 10억이 남는다 하더라도 네. 이 A 회사는 영업 외적인 그런 수익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10억이 될 수도 있고 네. B 회사는 영업 외적인 수익은 별론데 네. 영업이익이 많아서 10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시면은 네. 여러분들도 아마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네. 이 회사가 영업에 열심인 건지 네. 아니면은 영업은 별론데 네. 현금이 많아서 그냥 그 금융수익으로 먹고 사는 회사인지 네. 그런 걸 이제 분석할 수 있겠죠. 아, 예. 중요하네요, 교수님. 네네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셋 다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가 네, 그렇죠. 사실 뭐 가장 나이스한 그렇죠. 회사네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관련 업종 전문은 아니지만 네. 뭐 우리 용산에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네.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물질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도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엔터테인먼트는 현금 수입 업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금 자산이 많으니까 네. 영업 외적인 수익도 많고 네. 그런 회사가 사실 좋긴 하죠. 그렇죠, 예, 교수님. 예, 예. 아, 여기 바로 옆에 이제 하이브가 있어요. 네. 바로. 네, 정말 네,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하이브로 이제 겨냥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완벽하게 좀 알아봤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 우리가 이제 그 연초가 되면 네네네. 이제 사업 보고서가 또 나오잖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또 감사 보고서가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데 감사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좋은 게 있고 좀 안 좋은 게 있다. 네네네. 감사 의견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네. 것들이 나올 때 좀 주주들은 좀 조심해야 될까? 네네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 어떻게 좋은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나쁜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일단 매도 먼저 막는 게 좋아요. 나쁜 것부터 뭔가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네, 네. 일단은 의견 거절이 있습니다. 아, 의견 거절. 그러니까 뭔가 의견 안 좋은 것 거절은 같아요. 도저히 감사 못 하겠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뭐 자본 잠식이고 네. 뭐 이건 뭐 감사 하나 많아. 아. 그리고 뭐 장부나 이런 것도 엉망이고 네. 이 회사는 이건 감사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끝장이 그러면 났네요, 이제 의견 거절이 되면 네. 이거는 은행에서 받아주지도 않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럼 그러면 끝났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까?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끝났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한정 부적정 의견이 있겠습니다. 이건 네네. 뭐냐면 네. 보통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겠죠. 네.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네. 그 기준서에 따라 작성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게끔 그 기준을 위반한 항목이 네. 너무 많으면 네. 이걸 이제 부적정 의견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면 좀 괜찮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약간 그것도 좀 약간 좀, 위험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얘네 회사의 정보는 뭐 속된 말로 하면 정보가 쓰레기다. 아, 믿을 수 없다. 안 되겠네요. 네네. 얘도 포기. 네네. 그 다음에가 이제 한정 의견은 뭐냐면 네. 이제 적정하게 작성이 됐는데 뭐 일부 항목이 좀 애매하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요 한정 정도는 그래도 네. 좀 검토를 좀 해볼 만한 네. 거라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해피한 게 적정 의견. 적정 의견. 예, 적정 의견은 이제 충분히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이 잘 됐고, 네. 그다음에 이 회사의 실적도 좋고. 뭐 무리한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네. 역시 감사 의견서는 적정 의견으로 표시가 된 의견을 일단은 네. 제일 좋은 걸로 참고를 하시고요. 네. 근데 일단 뭐 한정부터 시작이 되면은 조금 그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보실 게 이제 이런 의견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재무제표에 표시 못하는 내용들을 표시한 게 주석이라는 것이 네,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 주석사항을 좀 보시면은 네. 이 회사가 왜 이런 의견을 받았는지를 네. 대충 좀 정보를 간접적으로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우리 그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들은 감사 보고서에서 웬만하면 적정, 요것만 좀 투자하고 네. 기본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적정, 한정, 의견 거절은 좀 웬만하면 관심 종목에서 제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단 교수님 적정 의견만 하더라도 네, 그렇죠. 2,700개 상장사 중에 네네. 거의 한 2,600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굳이 예. 거기서 해야지 뭐 굳이 뭐 그렇죠. 예. 예. 그런 이제 적신호가 뜨면은 그건 네. 대중을 안 보는 게 네. 좋겠죠. 적신호라고 좀 보여주겠습니다. 적신호. 알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다음에는 네.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게 네. 증자 중에서도 요건 좀 좋아하고 요건 좀 안 좋아하는 게 있는데 네네네. 첫 번째는 교수님 좋아하는 것부터 네네. 무상증자를 사람들이 좋아라 하더라고요, 교수님. 네네네. 네. 일단 무상증자는 뭐고 왜 하는 겁니까, 교수님? 일단은 뭐 증자라는 건 이제 자본을 늘린다는 거죠. 네. 그럼 회사가 자본이 늘어난다는 거는 어쨌든 부채보다는 자본이 늘어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내 자본이 늘어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자본을 늘리려면은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이제 돈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네. 어쨌든 뭐 주주 입장에서는 돈 내라 하면은 좀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불편하죠, 교수님. 예, 근데 이제 네. 무상증자가 되면 네. 주식을 받는데 네. 돈 없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어쨌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뭐 나쁠 건 없겠죠. 네. 네. 요즘에 교수님 어쨌거나 그 무상증자도 네네. 사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네네네. 제가 뭐 중3 때도 주식수를 했습니다만 네. 옛날에는 뭐 1대 0.1이나 네네네. 한 10% 예, 또는 뭐 네네. 한 0.3 주면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건데 그렇죠. 요즘에는 뭐 웬만하면 뭐 1대 5도 있고 네네네. 1대 7도 있었거든요, 교수님. 네.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니까 뭔가 그만큼 주식시장에 이제 변화가 좀 네.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네. 네.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 설춘아 주식TV를 통해서 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교수님 무상증자를 했다는 얘기는 네네네. 그만큼 회사가 좀 탄탄하다 이걸 또 반영하는 건가요, 교수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치가 있는 거고 네. 뭔가 증자를 하면은 네. 이 회사가 뭔가 좀 건전한 일들이 생기지 않는가 네. 그런 기대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교수님 우리가 이제 그 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뭐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네네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잉여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잉여금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남는 돈이다. 네. 내가 어떤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하든 영업 외적 활동을 통해서 뭐 비용 다 제하고 순수하게 남는 돈은 이제 배당을 해주고 네. 배당을 해주고 이제 남겨둡니다. 그걸 네. 이제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네. 그럼 회사가 이제 영업 활동 등을 통해서 순수하게 남겨진 돈을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데 네. 그 저장을 해놓는 게 바로 이익잉여금입니다. 네. 남아서.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익잉여금이 있는 게 좋은 거죠. 좋은 거네요, 교수님. 예, 네. 이익잉여금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자본이 늘어난다는 거니까 네. 자본이 네. 늘어난다는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잉여금은 뭐냐면 자본거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쩌다 이제 발생되는 건데 이제 네. 보통 회사들이 합병 같은 거 어쩌다 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사실은 합병하는 게 뭐 교수님도 뭐 방송하시면서 얘기하지만 네. 사실 회사가 합병하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은 네. 좀 부정적인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래서 오히려 합병하다가 모회사가 안 좋아진 케이스도 네. 있고, 네. 아니면 이제 회사가 이제 감자했을 때도 자본잉여금이 네. 생깁니다. 네. 그럼 사실 감자면은 뭔가 증자, 뭔가 네. 늘어나면은 좋은 느낌이지만 네. 감자한다 그러면은 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좀 쪼그라든다. 그렇죠. 네, 아주 안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감자 차익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거예요. 회사 왜 그러면 감자를 하느냐? 회사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럼 회사가 어려워서 뭔가 회사의 이익 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마치 우리 가게가 어려워지면 맨 처음에 모아놓은 적금 깨고 네. 마지막 깨는 이제 보험 이제 깨고 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회사도 이익이 그런 손실이 나면 그 이익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상쇄시키고 네. 그래도 이제 안 되면 이제 내 자본 가지고 네. 이걸 줄여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름이 감자 차익이니까 일반 분들 이게 돈 번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뭐 이게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지만 택시를 타고 왔는데 네. 택시비가 5,600원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내가 10,000원짜리밖에 없어서 4,400원을 갖다가 거실로 준 거죠. 네. 그럼 4,400원을 거실로 주면은 그건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그러니까 네. 거스름 돈 받은 거죠. 네네. 쉽게 얘기해서 감자차익도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자본을 줄이다 보니까 남은 돈이에요. 네. 그 남은 돈이지 거스름 돈이지 그거는 이익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본잉여금보다는 네. 이익잉여금이 네. 어떤 증자에 반영이 돼서 네. 이게 자본 잡히는 네. 이게 더 훨씬 더 좋은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네.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이익잉여금이 많은 종목을 좀 더 그렇죠. 주목하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면에 무상증자는 이제 호재도 받아들이는데 반해서 네네. 유상증자라고 또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렇죠. 좀 악재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회사가 자본을 늘리게 되고 이제 유상증자 한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 어쨌든 뭐 자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네. 자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금을 끌어모으는 거잖아요. 회사가 네.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자 이거를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빚을 내든가 네. 사채를 발행하다가 네. 회사채를 아니면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네. 자본을 끌어모으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기존의 주주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네. 갑자기 뭐 또 주식을 발행해서 새로운 또 주주들이 들어오고 네. 자본이 들어오면 회사야 좋아지지만 네. 주주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달가운 얘기는 아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일단 요즘 이제 유상증자 공시를 보면 교수님 네네. 희한하게 장 끝나고 네네네. 3시 30분 끝나고 네네. 오히려 한 4시 50분, 네. 5시 한 30분 정도에 네네네. 급작스럽게 유상증자. 네.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히려 이제 하한가를 맞는 네.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다. 네네네. 자, 더불어서 교수님 이제 겸사겸사 우리가 이제 그 일명 ROE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좀 많이 떠오르십니다. 회사를 좀 뭐 이 회사가 좀 좋은 회사냐, 좋지 않은 회사냐를 이제 고를 때 이 ROE가 높은 회사가 좋다. 네네네. 네, 교수님 ROE는 뭐고 어느 정도가 좀 좋은 것인지 그 네네네. 기준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 요 ROE라는 거는 이제 Ratio of Earnings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네. earnings라는 것은 이제 이익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순수한 종잣돈. 종잣돈. 네. 네. 그럼 내 순수한 종잣돈 가지고 투자를 해서 얼마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이런 그 이익률을 표시한 것이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가 내 순수한 내 자본도 있고 이제 남의 자본도 있으면 그걸 다 끌어모아서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있지만 네. 또 주주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 순수하게 당신 회사 돈 가지고 얼마의 이익을 내는 거냐. 네. 그러면 온전하게 내 종잣돈 가지고 이익을 내는 거라면 네. 굉장히 건전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좀 ROE를 살펴보면은 네. 이 회사가 좀 탄탄한 회사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 네네네. 그 회사의 네네. ROE 그래서 이제 네. 웬만하면 이제 한 10% 넘어가면 네네네네. 상당히 일단 좋아 보인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가 뭐 10%라는 말씀한 10%라는 것이 이게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네, 거죠, 사실은. 네. 그거는 순수하게 다 제하고 순수하게 남는 돈이니까 네. 사실은 10%만 내도 요즘 금리로 따지면 맞습니다. 네, 엄청난 수익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